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학습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 보면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지각은 보다시피 산소, 자, 산소, 규소, 알루미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광물이 되고 암석이 되고 지각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산소와 규소가 로 되어 있고 이 원소들이 모여서 광물이 되는데 주로 산소와 규소가 이렇게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기 때문에 이 광물 속에는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오른쪽에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사람은 물은 H2O라고 그랬죠. 단백질 CHO로 되어 있습니다. N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마찬가지로 CH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 CHO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염류, 칼슘, 칼륨 같은 것이죠.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이 산소라고 하는 원소는 어디 가나 다 무기염류를 빼고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원소는 산소가 가장 많다. 그 다음 탄소, 그 다음 수소입니다. 하지만, 인체 구성하는 물질을 보면 물, 단백질, 지방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물은 H2O고 나머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를 보니까 C입니다. C. 그래서 물을 몸속에 그러니까 있는 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탄소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산소도 있지만 그래서 생명체는 주로 탄소를 기준으로 산소, 수소, 질소 등이 결합해 생긴 그런 물질 등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배운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생명체와 지각의 공통으로 많은 원소는 산소입니다. 생명체와 지각을 이루는 원소들이 각각 화학결합을 만든다면 어떤 화합물이 가장 많이 생성될까? 생명체 같은 경우는 산소가 1등, 탄소가 2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들이 결합할 확률도 크겠죠. 그래서 산소와 탄소가 결합한 탄소화합물 또는 탄소화합물을 다른 말로 탄소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원소들이 결합된 그러한 물질이 탄소화합물입니다. 다른 말 유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지각은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규산염 화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탄소와 규소가 이렇게 많이 있을까? 여기 보면 잘 보이진 않지만 이건 규소입니다. 규소. 이건 탄소가 되겠어요. 규소 전자수 14개, 산소 16개입니다. 원자간 자수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탄소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규소라고 하는 놈은 최대 4개, 4번 이렇게 4개 비금속이니까 4개, 4번 결합할 수 있는데 이걸 공유결합이 가능하죠. 탄소도 마찬가지로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 규소가 중심으로 해서 다른 원소와 규칙적으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지각을 이루는 그런 물질이 되는 것이고, 얘들은 탄소는 다른 원소와 규칙적으로 결합해서 생명체에 주로 들어있는 그러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산염 화합물 또는 규소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탄소 화합물을 형성하겠죠. 그래서 여기 잠깐 지웁시다. 그래서 여기 규소 화합물이 되고 탄소 화합물이 됩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염 광물이 주로 암석 속에 들어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화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구성하는 원소, 지각 구성하는 원소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체나 그 지각을 이루는 그 물질도 다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 원소는 산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소는 다른 놈과 결합을 잘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화합물로 존재하기 쉽습니다. 자,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가 Si가 있고 산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그런 형태죠. 자, 이 파란 것이 산소입니다. 산소. 그래서 중심에 규소 원자가 하나 있고 네 개의 산소 원자가 얘들은 공유결합합니다. 자, 이 선은 공유결합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전자쌍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중심에 가운데 중심이 있고 이것을 하나, 둘, 셋, 네 개, 면이 네 개니까 사면체 구조를 갖는 그러한 화합물이 규산염 광물을 이루는 그러한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규산화의 사면체가 되어 있다. 이때 석영, 장석, 희석, 감난석, 운모들은 모두 암석에 주로 들어있는데, 암석이 주로 들어있다고 하는 얘기는 얘들 모두 다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조암 광물이다. 그래서 지각을 이루는 물질, 즉 광물을 보면 규산염 광물이 한 92%를 차지한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광물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면체 하나로 되는 것을 독립형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한 줄씩 되어 있는 것을 단사슬이라고 합니다. 이 사슬이 단사슬. 자, 이거는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복사슬. 이건 전체 하나가 이렇게 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판상구조. 이거는 서로 얽히고 설키고 되어 있는 그물구조, 이렇게 망상구조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면체 사이에 무슨 금속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렇게 사면체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결합은 굉장히 좀 약하죠. 그러니까 자, 화학적 풍화에 약합니다. 단사슬, 복사슬 판상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얘들의 충격을 주면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얘는 이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붙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얘들은 또 이렇게 하나의 판으로 돼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자기 모양을 지켜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쪼개짐이라고 해요. 쪼개짐입니다. 그래서 쪼개짐의 성질이 있다. 반면에 독립형과 이 망상구조는 충격이 어디다 줬냐에 따라서 두 개가 붙어서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붙어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전체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두 개 붙어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세 개 붙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일정하게 떨어져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을 깨짐이라고 하죠. 깨짐. 깨지는 성질은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서경은 우리가 봤을 때도 자, 서로 얽히고 섞이고 있으니까 왠지 강해 보이죠. 그래서 서경은 화학적 붕어에 가장 강하다. 이 사실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쪼개질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화학적 붕어에 강한 거, 이런 거 특징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구조를 보고선 어떤 광물인가 알아맞히는 것보다는 이 구조를 보고서는 어떤 성질을 가질 것인가, 그것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탄소가 나와 있네요. 탄소는 보다시피 기본 탄소 하나 있고,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아까 앞에 나와 있지만, 네 개의 팔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다른 놈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달라붙는 것이, 똑같은 원소가 아니라, 서로 다양한 원소들이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원소가 달라붙어에 따라서 그 물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탄소를 이루는 그러한 물질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또 탄소는 탄소끼리 서로 결합할 수가 있고, 또 탄소끼리 결합하더라도 탄소 개수가 똑같다 하더라도 이것처럼 사슬 모양, 또 가지 모양, 고리 모양, 또는 뭐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게 엄청나게 다양한 그러한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다양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이게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에 뭐 수소가 오느냐, 예를 들면 뭐 산소가 오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물질이 존재하게 된다. 결국 그 많은 물질 중에서 우리 인체를 이루는 그런 물질도 이렇게 탄소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탄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결합을 많이 하는 그러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4개의 원적 관자가 있죠. 다양한 탄수화물을 만들 수가 있고, 모양,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수의 탄소 원자가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골격을 이루는데, 여기에 수소, 산소, 질소 등 여러 가지 원소가 결합할 수 있는데, 얘들은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형성이 되고, 이 탄수화물은 탄소가 생명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이 뭐냐? 여러 종류 원자가 결합해 다양하고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또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탄소가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생명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으로 되어 있고, 지질도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으로 되어 있고, 탄수화물도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핵산도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소를 기본 구조로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달라붙을 수가 있다. 이것이 이 생명체를 이루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원소입니다. 물론 생명체에 가장 많이 있는 원소는 물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원소, 또 산소가 또 중간중간에 다른 물질도 있기 때문에 산소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원소이긴 하지만, 인체를 이루는 그 물질 속에 물질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탄소일 수밖에 없다. 탄소는 다른 놈과 결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여기 탄소로 되어 있는, 탄소가 중심인 그러한 물질 중 하나가 여기 있는 단백질이 있네요. 단백질.
단백질은 보다시피 어떤 두 단위 A, B라고 하는 그러한 단위체, 기본 구조 또는 AA 또는 B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만나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기본 구조를 단위체라고 하죠. 단위체가 이렇게 쭉 모여서 이렇게 거대한 분자를 만듭니다. 이때 이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면 이때 생긴 이 분자는 단백질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탄수화물에서 구성단 역할을 하는 작은 분자, 이거 뭐냐면 단위체라고 하는데, 단위체 중에서 단위체는 아미노산, 누클레오타이드, 포도당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대 분자는 이 단위체들이 모여서 된 분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배우는 단백질과 핵산이 되겠죠. 단위체 잘 알아보세요. 그 중에서 단백질을 알아봅시다. 단백질은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보다는 교과서에서는 그림상으로 나와 있죠. 이때 여기를 가만히 보면 얘는 탄소죠. 얘는 산소입니다. H, 여기 N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CHON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이,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미노산은, 보다시피, 여기서 이 R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비어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 책에서는 이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고 또 이런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된다기 때문에 단백질의 종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대해서 잠시 알아봅시다. 단위체는 다시 한번 하지만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구성원소는 CHONS 등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누구라고요? 탄수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원소들이 합쳐진 겁니다. 자, 아미노산이 결합한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형태가 달라진다. 자, 여기 보면 자,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런 아미노산이 있죠? 여기도 이런 아미노산이 있고 또 이런 아미노산이 있고 이런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자, 얘들이 누가 어떻게 또 어떤 순서에 따라 만나냐에 따라서 이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때 만날 때 결합이 됐는데 이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랬죠. 펩타이드.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같은 걸 하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이것처럼 작은 것들이 모여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일렬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꼬여 있습니다. 작은 공간을 차지하려면 이게 가장 적당하겠죠. 그래서 단백질은 이런 곳, 모든 곳에 있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물질이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모여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생성된 그러한 물질이다. 주요 원소로서는 탄소를 기준으로 산소, 수소 등이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핵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핵산에는 뭐 RNA나 DNA 같은 것이 있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이런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 핵산을 이루는 RNA와 DN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인이 들어있는 그러한 산성인 물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가 오각형을 이루고 오각형을 이루면서 여기서 탄소가 중간중간에 들어있고 산소가 있는 이걸 당이네, 당. 그 다음에 고리 모양을 하는데 고리 모양에서 탄소 고리 모양인데 이중결합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 중에서 NH가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거 탄소에 NH가 있으면 염기성이라고 그랬어요. 염기성.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한 단어이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물질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표시하면 인산, 당, 염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탄소는 이것처럼 이렇게 고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육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뭐 오각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육각형인데 여기 또 이중결합이 이렇게 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죠. 육각형도 있을 수 있고 이중결합 이런 거를 벤젠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탄소는 여러분들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배우기도 힘들 거예요. 자,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인산, 당, 염기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구조가 하나의 단위체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단위체, 핵산을 보면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얘들이 모여서 DNA와 RNA를 만듭니다. 구성원소는 CHO, P 등이 있어요. 자, 인산, 당, 염기가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구조인데 얘들이 결합을 합니다. 결합하는데 인산은 당과 당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있던 이 염기는 다른 쪽의 염기와 또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기가 결합하게 돼서 이렇게 쌍을 이루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DNA입니다. DNA. RNA는 요 구조가 그냥 한 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 RNA 구조 이런 차이가 있는데 기본 구조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이 DNA와 RNA를 이루는 단위체가 됩니다. 자, 잠깐 볼게요. 중요한 건데, 자, 아까, DNA 같은 경우에는 이것처럼 또 염기가 이렇게 만난다고 그랬죠. 염기에는 아데닌, 티아민, 사이토신, 구아닌, 유라실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ATCGU를 표현합니다. DNA는 여기 티아민이 있는 대신에 아데닌은 T가 없고 U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에서 이 이중나선 염기는 서로 상보적이다. 서로 자기 짝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A의 짝은 T입니다. G의 짝은 C입니다. 그림을 보다시피 이게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얘는 T가 되고 T가 하면 A가 되고 얘가 G면 C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C면 여기가 G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짝이 있다. 그래서 얘들 짝을 이루고 서로 이렇게 많이 결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RNA는 그냥 짝을 없고 그냥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쭉 일렬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가닥 구조. 어디 이렇게 유전 정보를 전달하려면 이렇게 이런 것이 더 잘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